그제 낮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입니다. 차들이 심하게 부서져 있고 다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무려 8중 추돌 사고가 난 겁니다. 갑자기 폭주한 한 대의 택시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택시는 다른 차들과 충돌하기 직전 폐지를 싣고 가던 할머니도 쳤는데 결국 할머니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폐지를 팔아 남편을 병간호로 해온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 자신이 의식이 없었고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제 낮 한 도로, 5차선 도로 한쪽 폐지를 실은 수레를 밀고 가는 할머니가 보입니다. 그때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던 택시 한 대가 할머니를 치고 지나갑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달리던 택시, 결국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을 들이받고 옆으로 뒤집어진 뒤에야 멈춰섭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주변은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전쟁터도 아니에요. 아주 뭐 차들이 나동그려져가지고 그런 전쟁이 없어요. 택시는 저희 반 전복된 상태였고 나머지 차량들은 자기들 차량끼리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파손된 상태로 있었고 또 차량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상된 상태로 갇혀 있었고 손수레를 끌고 가다 차에 치인 사람은 72살 이모 할머니였습니다. 평소 폐지를 모아 싣고 다니는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얼굴이었는데요. 항상 인도로 가셨다가 편의점 가서 주워오시고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차선 오시거든요. 주워오시려고 폐지를. 끌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어린이 것들, 자기 상태 안 좋아서 보니까 걸리죠. 그래 결국은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옆으로 차같이 올리는데 그걸 갖다 대놓고 받았더니 매일같이 다니던 길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변 상인들이 바로 뛰어나갔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쓰러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밥 먹다가 나와가지고 신고하고 바로 이제 실패한 실시하고 이제 구급대가 올 때까지는 한 4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그때까지도 아예 몇 번 안 됐어요. 목격자가 시작한 인공호흡을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이 이어갔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급하게 병원을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평소 폐지를 모아 의식불명인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해왔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도 컸습니다. 이제 그놈 주워서 할아버지 병원비 내려고 한 거겠죠. 그러고 내가 그 얘기 생겼고요. 할아버지도 지금 산소 꺾고 있죠, 병원에. 뭐 얼마 내만해. 엄청 놀랬죠, 저희도. 이제 할머니랑 모르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그래도 알고 지낸 사이다 보니까 안타깝죠. 어이없는 사고의 피해자는 할머니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친 차가 이후 8중 추돌 사고를 냈기 때문입니다. 찌그러진 차 안에 사람들이 갇혔고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그 부상한 환자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했고 또 두부 얼굴이나 이렇게 머리 부분에 심한 부상을 가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차량 8대가 파손됐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차량을 내부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확인하고 구조됐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좀 길었죠. 부상자들은 사고 택시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차들을 덮쳤다고 얘기합니다. 2차선 아니면 3차선에 정차가 돼 있었어요. 우리들 차는 다 정차돼 있는데 그 차만 와서 갑작스럽게 때려보고 안전벨트 하고 다행이지. 안전벨트 했으면 튀어나갔죠. 신호를 기다리며 이야기하던 중에 돌연 차가 덮쳤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픔만 느껴졌다는 것. 이쪽 다 나가버려갖고 지금 여기서 다 꾸민 거예요. 여기 꾸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다 꾸밀고 여기 꾸밀고. 사건 당시를 되돌려보면 텅 빈 5차선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돌연 도로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이어서 다시 정면으로 방향을 바꾼 뒤 5차선 도로 가장자리에서 폐지 수집용 트레를 끌고 가던 할머니를 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후 수십 미터를 더 달린 택시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의 불진에 차례로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선 겁니다. 그냥 가자 그랬으니까 깜빡하세요 이러고 그냥. 택시가 폭주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사고 날 시간에는 아예 그쪽 차선은 다 5차선 다 피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속도는 아니었죠. 아예 속도 줄어드는 현상이 없었죠. 무엇보다 택시 운전자 전모 씨에게 문제가 있던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데요. 게다가 할머니를 치기 전 다른 사람도 칠 뻔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호 횡단보도에서 그 사람 친구인데 내가 뜻이 안 치는 다행이다. 그래서 운전자 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 전 씨는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사고 당시에 기억은 아예 없어요. 어디서 잡힌다 싶은 교통사고 때문에 지금. 또 오래전 차량 추돌 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뒤 약을 복용해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전 씨를 고용한 택시 회사에서는 운전에 지장을 줄 만큼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도 안동사를 받아서 가서 사가지고 다 채용할 때는 다 서류 보고 하는 건데요. 서류에 나와서 착하기라서. 전 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부서진 블랙박스 복원과 약물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하고 뇌수술 기록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술은 뛰어냈는데 검진 안 나오고 약물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해놓으세요. 그럼 기록도 본인이 이렇게 하니까 저번에도 의뢰해놨어요. 경찰은 전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